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나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요. 양대지수 모두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나 코스닥 현재 1% 넘게 1.84%대 하락을 하면서 75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나 2600선이 깨졌죠. 2591선 지나가면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HBM 장비 종목 위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 TSMC 실적까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 반도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이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 있는지 또 주식라방에서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와 업종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원탑 종목 꼽아서 진입가까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R 종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QR 종목은 전부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팍스통신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 QR 종목에 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모두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날씨처럼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시장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오늘 시청자분들께 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해 쪽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증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놨나, 하루 종일 내리고 있는 시장이죠. 네. 그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살아남으려면, 사실 오늘 같은 시장, 아시다시피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특히 금요일이다 보니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는 이런 날은 조금 넘어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의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익 봐야 되는 종목과 테마들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지만요. 이럴 때 저희는 항상 다음 주를 대비합니다. 시세가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 내 계좌 다음 주에 또 시장 좋을 때는 든든할 수 있겠죠. 오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네. 실적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눌렸잖아요.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때 시장을 눌렀던 이슈들을 다 되짚어 본다면 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막 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우려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시장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도 돌고 있고 실적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다 좋은데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의 강세 시장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1470원대. 이 사실상 이제 1470원쯤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외국인들은 굳이 이 달러가 비싼 시점에 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증시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익률적인 부분이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사실상 이제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일 뭐 H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의 실적들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반영됐던 물량들이 사실 오늘 다시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딥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코스피는 0.6%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빼고는 이 나머지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강보합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연일 하락세를 지금 멈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6%대로 지금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술주의 시장이 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달러의 위협세가 사실상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유입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고 오늘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지수가 빠지는 구간만큼 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사실 오늘이 좀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최근 3주 동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술적 분석상 제일 중요했던 구간 21선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상에 있던 21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수 차트상의 이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의 차이로 받아준다면 다시 상승의 길로 쉽게 이어갈 수 있겠지만 받아주지 못한다면 하락을 조금 더 딥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오늘 이미 21선을 이탈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조금 힘든 시장이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만약에 막판에 그래도 외국인의 유입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꼬리를 말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나마 다시 상승의 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의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빠지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담아놨던 종목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에도 혼자 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지금 QR코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팍스 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매일같이 시장 브리핑과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될지, 이 종목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실시간 대응까지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팍스 통신망에 오시면 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이 함께 실시간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시작을 대비하는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볼 텐데 1라운드는 저희가 엠폭스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WHO는 올해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감염 의심 사례가 4만 건 넘게 또 보고가 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1,100여 명이 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변종도 확산하면서 WHO가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와 미코바이오메드 이 두 종목 살펴볼 예정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이 엠폭스와 관련된 진단기술, 특허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원탑 종목도 또 뽑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건 엠폭스를 가지고 나왔지만 네. 사실 또 진단 키트를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또 똑같은 테마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엠폭스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좀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미코바이오메드보다는 랩지노믹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진단키트 쪽에서 랩지노믹스가 또 관련 기술까지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랩지노믹스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개의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어찌도 보면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차트를 같이 볼 텐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29.11%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400억 가까이 조금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랩지노믹스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 오늘 상승세가 해봐야 19%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2,600억이 터졌습니다. 이 사실상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막상 올라간 거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시장에 더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는 건 랩지노믹스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종목들 중에서 제가 랩지노믹스를 택한 이유는 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가 하나가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오늘도 봤을 때 뭐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선방을 했던 반도체 어떻게 됐죠? 오늘 다시 다 죽었습니다. 네. 거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들이 시장 사실상 상승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시장을 하루 종일 조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건데, 이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는 테마가 내일까지도 A 테마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수급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투심도 굉장히 애매해지다 보니까 상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보면은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붙어주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우리가 물리더라도 탈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 중에서 랩지노믹스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차트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전반적으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1차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아마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진단키트 이슈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2,700원대에 있던 종목이 5,400원까지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왔었고,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확실하게 시장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1,100원대부터 3,300원까지. 이 종목은 이제 랩지노믹스보다 조금 더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보면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하단에서도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수급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수급을 바닥에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탄탄한 바닥을 만들어준 건 미코바이오메드보단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물려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의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면 한 번에 죽는 것보다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탈출할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뭐 진단키트도 있고 뭐 치료제, 제약주, 비만 치료제, 뭐 제약주의 시장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주에 어느 정도 초점을 두고 공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단키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시기마다 한 번씩 오르고 사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만 많이 했던 테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비중을 과하게 들어가서 욕심내서 공략하는 테마들이 아니라 짧게 수익을 내는 게 키포인트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하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 올라갈 때는 수급들이 확실하게 붙어주면서 올라간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수급들이 거의 죽으면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재매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지금 저항과 지지대 라인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은 사실상 고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3,700원과 2,750원의 박스를 두고 우리가 전략을 짠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라인에서도 지금 상단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첫 번째 매수를 사실상 지금은 해도 되지만 추가적인 분할 매수 구간도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3,700원에 오늘도 보면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면 사실 조금 더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해야겠죠.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3,000원이나 3,250원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이때는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실시간 대응을 해야 돼요. 3,700원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보면서 이 시장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라면 왼쪽에 QR코드를 찍고 꼭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을 매일같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로 많이 남겨드립니다. 라이브로도 많이 해드리고요. 꼭 팍스통신망 함께 하셔가지고 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랩지네믹스 여러 번 수익 챙겨보셔야죠.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엠폭스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코 바이오메드 오늘 상한가에까지 진입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더 쏠리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오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신 랩지노믹스입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거든요. 진입가 잡아주신 게 3,650원 선 잡아주셨고 오늘 사실 3,650원 곧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입하셔서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면 될지 이런 자세한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전략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받아보실 수 있는 곳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옆쪽에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QR코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랩지노믹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는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화장품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3분기의 수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19.3%나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하죠. 지난주 일본 도쿄 쇼핑 중심가 이 히라주쿠에서 우리나라 K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팝업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 그 거리가 들썩일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K 화장품 뷰티 계속해서 미국향 수출도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수혜까지 기대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한국 화장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외부 화장품 업체 제품까지 또 생산하고 있는 OEM 그리고 ODM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 또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했던 회사기도 하죠. 현재 중국 시장 매출도 잘 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상하이에 신사옥을 또 짓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면서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저희가 꼽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화장품주에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 볼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 QR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건 이제 바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또 QR 종목으로 코스맥스 받아보셨던 분들 화장품주가 이렇게 달달한가 싶었을 정도로 정말 급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전략 바로 들어보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화장품 얘기를 하기 직전에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제약이나 진단키트 테마를 좀 함께 같이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화장품 테마를 같이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때 시장에서는 이런 걸 봐야 된다. 오히려 시장 빠질 때 실적주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한 두세 번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제약주와 진단키트 및 제약주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달에 제가 QR 종목으로 두 번이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만큼 9월달 차트를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수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손실만 커져가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줄 종목을 안전하게 아래에서 저점 선취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코스맥스를 공략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이라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와 코스맥스 두 가지의 차트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마 그전에도 제가 화장품 테마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인정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주 중에서도
조선과 화장품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주 매출처가 중국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의 매출도가 점점 떨어지고 나니까 화장품들의 기업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굉장히 먼 데로 가서 이 자기네들이 만든 이 물품들을 팔면서 이 매출도를 다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중국에 부재했던 매출을 다시 회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 추가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뭐라고 있어요?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다시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있던 그 중국의 화장품 매출도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이 안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 있던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실적으로 인정받는 화장품주 하나씩은 꼭 포트에다 담아두면 적어도 내 계좌가 빠질 때 이 화장품주가 효자 노릇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 차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같이 볼 텐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화장품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근데 화장품이 우리가 봤던 지금 보면 뭐 제약주를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화장품 중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7,000원이었던 주가가요. 지금 89,000원까지 갔어요. 몇 배가 올랐죠, 지금? 퍼센티지로 배가 따 넘게 올랐네요. 지금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막상 지금 막 진단키트 올라가고 제약치료제 올라가고 비만치료제 올라갈 때 막상 그 종목들은 올라갔다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화장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용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실적주들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 화장품 제조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사실상 이미 사실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이미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내가 팔면 오르듯이 자 지금도 우리가 잡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우리가 뭘 보면 되냐? 조정이 나올 때 다른 기타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1차적인 화장품 기업들을 조금 먼저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지금 막 주가가 시가총이 굉장히 크고 주가도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옛날에는 인정받는 종목들이었지만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어디냐? 다 중국에서만 활개를 치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의 이 기업들의 매출들이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소형 기업들의 화장품주의 매출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매출도가 점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뭘 봐야 돼요? 그동안 매출도가 떨어져 있던 다시 우량주들을 한 번쯤은 되짚어볼 때가 됐다. 코스맥스도 그때 당시 한창 이 주가를 조금 달려주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208,000원입니다. 6월 달에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4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이거는 이제 고점이 아니라 저점 기준이에요. 저점으로도 점점 높여져가는 전형적인 상승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고점도 마찬가지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부터 지지받아주던 상승 파동의 힘을 좀 받아주는 그 탄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을 한다면 지금부터 접근을 해야 더 높이 있을 때 우리가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이때 라인인 것 같아요. 8월 달과 9월 달 라인. 얼마 때였죠? 12만 원과 12만 5천 원 라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못해도 몇 퍼센트의 수익이에요? 20%가 넘는 수익이 이때 당시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낮게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잡아야 오히려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이 코스맥스의 키 포인트입니다. 전에 아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그때 당시 QR 종목으로 이 코스맥스를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때 이 종목은 여타 종목들 대비했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전에 한국화장품제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흔적들이 나와 있었죠. 다시 보자면 이때 당시 6만 원대의 고점을 정확하게 뚫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20만 원대에 있는데 이미 이때 당시 돌파를 한번 시도하고 내려오는 잠깐 쉬는 구간이에요. 근데 다시 시도를 한다면 이 돌파 라인을 뚫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선취매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선취매할 매수가 제가 지금 잠깐 잡아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원대, 지금 13만 5천 원이나 14만 원대 이 라인대에서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매수를 해도 되지만 언제나 실시간 대응으로 추가 매수 가격은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가이드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들 앞으로 또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죠. 그중에서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 잘 선별해서 선취매만 잘 해두시면 저점에서 잡아서 시세를 줬을 때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 화장품 제조를 꼽지 않은 이유는 사실 역사적 신고가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이미 저항대를 뚫고 조용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살짝 밀어놓도록 하고요. 코스맥스를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탑 종목 코스맥스 실적도 좋고요. 확실하게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내려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해준다면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저점에서 잡아두면 너무 좋겠죠. 아래 진입가 나와 있습니다. 진입가 13만 9천 원 선 잡아주셨어요. 이 정도에 내가 가격대에 진입을 했는데 제대로 좀 시세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궁금하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잡아야 될지, 혹시나 좀 조정을 받는다면 나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시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상승이 나올 때도, 그리고 혹시나 조정이 나왔을 때도 내가 시장 대응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는 곳이 팍스통신망입니다. 팍스통신망은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한 번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QR 종목과 원탑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엠폭스 관련주들 살펴보고 원탑 종목 꼽아봤고요.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까지 저점에서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 오늘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오늘처럼 시장이 흘러내리고 어려울 때도 전략만 잘 받아보시고 원탑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략으로 진입만 해보신다면 이렇게나 많은 상승률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셔도요,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 상승률, 높게는 펩트론 보세요. 비만 치료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70% 넘는 최고 상승률까지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종목에 대한 상승률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진입가 들이자마자 몇 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71%라는 상승률 가져가셨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살펴보자 해서 화요일에 잡아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래일 만에 저희 13%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 대선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공략을 했었는데 또 한강 출판 관련 물류업체로도 분류가 되면서 39% 가까운 또 상승률 가져갔었고요. 또 라이콤 두 대표님이 매번 자율주행 때마다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37%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내 계좌에 이 종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전략 내가 따로 짤 필요 없이 방송 중에 전부 드리고 또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만 한번 꺼내셔서 스캔 한번 QR코드 찍어주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에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잠시 후에 이렇게나 큰 상승률 가져다 줄 수 있는 QR 종목 2가지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QR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리하게 쫓아가다간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반대로 보면 저점에서 선취할 수 있는 종목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할 첫 번째 QR 종목은요. 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주식으로도 많이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자한테는 이제 금도 굉장히 또 하나의 투자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와, 최고가를 계속 찍고 맞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2달 전에 아마 금에 관련돼서 한번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신고가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때 당시 QR 종목도 어느 정도 상승도 나왔고 그때 당시 대비했을 때 금값이 또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금 시세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40만 원 초반대까지 아마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또 4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자, 지금 왜 이렇게 금이 오르는 건지 우리가 또 한번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의 관련주를 공략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 하나의 경제에 대한 관념을 또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번에 금값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은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하나의 작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 피살까지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이 금값을 또 요동치게 만드는 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또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죠. 특히나 이 금값의 상승을 또 부추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이 0.5포인트를 인하한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중동 지역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서 금값만 3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1년 동안 들고 있어도 30%가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 금이라는 상품 하나가 3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1년 동안 수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면 금 하나에만 투자해놨더라도 수익을 그만큼 또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자,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셨듯이 금값의 시세를 좀 봤잖아요. 자,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보면 2014년도거든요. 이때 당시 2014년도에 이 금값의 시세가 지금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의 시세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2배 이상 오른 거지만 이 폭등한 데의 시기는 오히려 2016년도, 7년도 때부터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 그 금값 사실상 신고가를 씌워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련주들은 또 금값이 올라갈 때 요동칠 수도 있으니 이 금 관련주들을 아래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의 시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요. 금값은 왜 오를까? 금값 오르는 이유와 투자 방법 그리고 시세 전망들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르는 이유부터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금리, 두 번째 안전자산 선호 확산, 그리고 중앙은행 투자 수요, 그리고 달러화까지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요인이 사실상 지금의 이 금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실질금리입니다. 보통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요.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어떻게 됐었어요? 금값이 상승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 그랬죠? 빅컷을 단행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달러의 투자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금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달러에 투자를 해보면 말 그대로 달러가 내려가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금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상대적인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실질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금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확산이에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1년도, 2년도 때부터 시작했던 이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장기화로 사실상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 또 있죠. 남북 간의 이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안전자산이 금값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의 투자 수요죠.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도 있지만 국가 간의 싸움도 있는데 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2022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신흥국, 인도나 몽골 같은 이 외화 보유국 중에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이 어려운 말로 좀 풀었지만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저랑 앵커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을 100g에 100만 원에 사고 싶은데 앵커님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가격 경쟁이 붙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뭐가 있어요? 금은 이 공급이 한정적이다. 그렇게 막 계속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수록 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에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와 금 가격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연준에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 가치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 투자 수요가 증가된 거예요. 하나로 이제 보면 쉬운데 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금으로 가요. 이 달러나 금은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금 가치가 하락한다. 달러 가치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에 대한 투자처들이 다시 달러로 이동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의 투자보단 금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겠죠.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와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한 더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금에 대한 상승 이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련주 QR 종목 첫 번째를 이 기본적 분석부터 같이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와 LED 조명 등 조명에 관련돼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 사업은 따로 있고 부가적인 사업이 사실상 부예요. 어떤 사업이냐? 몽골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이나 구리, 아연에 대한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주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인 것 같아요. 항상 금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이 종목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비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비워놨습니다. 중간에 종목명이 나오는 것을 비워놨는데 보면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줄 이 보라색 글씨가 있죠.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금 광구 탐사권에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금 시세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종목은 함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럼 사실 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금 시세가 좀 많이 나왔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이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두 가지의 차트를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일봉 차트, 두 번째 월봉 차트인데요. 우리가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이 일봉 차트상의 종목은 어느 정도 박스가 좀 만들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대략 딱 1년간의 차트인데 고점은 1,700원, 저점은 1,200원대로 완벽한 박스가 만들어진 채 상방과 하방이 제한적인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그 상방과 하방이 재현되어 있는 박스권 안에서도 최하단부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럼 위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못해도 20% 내지 30%의 수익을 이 차트 안에서 기대 수익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다려본다라 했을 때 수익률이 좀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봉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사실 2013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13,000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13,000원도 사실 저점입니다. 원래 3만원, 4만원대까지 굉장히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을 때 1주년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박스를 유지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요? 2014년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계속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역대적으로 많이 터져주면서 매집을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완성이 된다면 이때 당시에 수급과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보는 저항대라면 못해도 3,000원과 4,000원대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주가는 얼마예요? 1,200원이죠. 그럼 못해도 100%와 200%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적금주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겠고요. 아니면 저점 선침해로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이 종목의 종목명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단타식 공략 방법, 중장기식 공략 방법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첫 번째 QR 종목은 금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점 선취매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지금 적금주처럼 모았을 때도 좋습니다. 금과 관련된 광구 탐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 주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오늘 QR 종목으로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QR 종목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바로 두 번째 QR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QR 종목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두 번째 QR 종목은요. 제가 사실 다른 걸 들고 오려고 하다가 네. 이 종목은 다시 공략을 해야겠다. 왜냐면 오. 여러분들이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던 그때 당시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두 번째 QR 종목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에도 가지고 왔고 오늘도 다시 공략해 볼 종목은 바로 원전 관련주인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 요즘에 이슈가 너무 뜨거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정도로 시장에서 아직도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동남아 원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바탄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협력 체결을 이때 당시 진행을 했었고 이 바탄원전은 한국의 고리 2호기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국은 고리 2호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바탄원전까지 가져가서 여기에 대한 어필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주도 완벽하게 또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자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가장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내용,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원전으로 눈 돌리고 있는 빅테크들.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제가 그때 당시 전력에 대한 얘기도 그대로 똑같이 해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신재생 대체 에너지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화석 연료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화석 연료가 압도적인 만큼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중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눈에 꽂고 있는 기업은 바로 원자력 발전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원자력 발전의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어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두 개의 기업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목요일 날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원자력 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며 뭐 우리기술이며 뭐 우진엔텍 관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 기업들의 주가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아쉽게도 어느 정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하나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똑같은 종목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 분석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제어 예측 전문 업체예요. 이 원자력 사업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나 경보 같은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전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는 국산화에 성공해서 세계 4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원전에서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기업 우리가 같이 조금 더 보자면 기존에 이미 신한울이나 3, 4호기에 대한 매출 발생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재무제표를 보세요. 2020년도부터 23년도 때까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이루어져 있고 영업이익도 어때요?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 부가적인 이 외형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매출액에 뻥튀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완전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켰던 수요일의 구간이 바로 이 차트였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수요일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날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갭상승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때 당시 갭상승으로 나와주면서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잡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접근했던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만큼은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지난번과 똑같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당시 내가 공략을 못했는데 이번엔 좀 같이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이번 주 내내 가겠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 횡보하고 있을 때도 원전주들 시세를 크게 낸 종목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슈가 또 있었죠.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아마존까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10%대 갭 띄워 출발을 하면서 크게 빠르게 시세를 냈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원전 수출 이슈까지 계속 또 모멘텀이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지수가 빠졌을 때 좀 어느 정도 공략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다면 원전 관련주들 움직일 때 좀 든든하게 내 포트폴리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꼭 챙겨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전 관련 QR 종목 다시 한번 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만 한번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꼽아봤던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이 시장 좀 회복할 때 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시세 줄 때 내 포트폴리오 좀 잘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